아버지로서 참담하다. 다만 지사직 사퇴 없다. 3년 만에 또 고개를 숙인 아버지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아침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입국 모습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지사로서 경기도민들과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쭉 봤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막상 본인이 여러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딱 한국당을 밟으니까 이제 감정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를린 출장길에 이 소식을 둘째 아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제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계 입문 이후에 좀 불운이 계속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사실 부인과 이혼을 했었고 또 3년 전에는 이제 이번에 첫째 아들이 또 군에서 폭행 혐의로 해서 사실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이 이제는 또 마약으로 해서 또 이번에는 적발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처했는데, 근데 본인의 여러 정치적인 거취 문제와 더불어서 또 본인이 소속되는 지금 바른정당에까지도 사실은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치인으로서 과연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될지 아마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종건 실장님 물론 죗값을 달게 받아야겠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지만 아들이 보고 싶다,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다 이런 종류의 발언도 했어요. 네, 일문일답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기자들이 아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아들을 만나게 되면 안아주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또는 이제 아들이 이제 스스로 앞길을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티즌들도 아들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좀 야단을 치거나 혹은 또 아버지로서 어떤 책임을 강조해야지, 아들을 안아준다는 건 사실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냥 되는 것이고, 굳이 아들에 대한 어떤 옹호는 아니지만 언급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꼭 그랬어야 되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와 아버지의 역할을 좀 분리시키려는 그런 이종식 씨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보여져요. 보면 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사퇴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 게,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짧게 사과한다라고 발언을 했으니까 돌아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과한 다음에 기자회견은 뭘까? 공식적인 기자회견. 그럼 사퇴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 아닐까? 이렇게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퇴와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발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공인과 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구분을 좀 하면서 정치적인 결단은 좀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안아주겠다. 지금 성북경찰서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구치 중인데, 김복준 교수님. 아들 면회를 간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지금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오후 3시경에 잠시 후면은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면회가 불가능하니까 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저녁 아마 21시까지, 밤 9시까지는 그 면회가 일반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나고 아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 했어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면회할 것이다 그랬는데, 특별 면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유치장 밖에서 정식으로 그 면회하겠다는 용지 써서 내고 잠깐 그 철장 사이에 두고 만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6시 이후 공무가 끝난 뒤에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치소로 면회를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열흘 정도로 더 채워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양을 한번, 그 필로폰의 양을 생각해 보면 2g이 사실상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혼자 한 번 했다라고 밝혔는데, 혼자 할 양이 아니라 그게 6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혼자 했다면 정말 치사량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약을
본인 혼자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넘겼는지 아니면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조사를 하려면 구치소에 보내면 계속 보내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유치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구치소로 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경필 지사가 이 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제 구치가 돼 있는 곳으로 이제 면회를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 지사가 오늘 뭐 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 글쎄 뭐 어느 취지인지는 뭐 이해는 됩니다만 글쎄요 나이가 좀 꽤 장년한 아들이라면 스스로 결정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는 좀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장성한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그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두 사람이서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들이 이제 좀 그 중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접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뭐 이제 그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제 뭐 좀 연상이 되는 게 뭐냐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딸이 그 사위가 이제 좀 마약 전과가 있고 했을 때 하지 마라. 정말 그때도 김무성 전 대표가 정말 대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딸이 끝까지 이제 결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 높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녀들의 진로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아버지의 그런 상태 이걸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남경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잠시 뒤 3시입니다.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마약 수사계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 씨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은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투약 왜 했는지 아버님한테 할 말 예, 뭐 사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본인 입장에서도 일단 입을 여는 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하죠. 예, 일단은 뭐 아버지한테 할 말은 없겠죠. 뭐 본인도 아버지의 어떤 그 자리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스스로 알고 자책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언제 투약했냐, 언제 처음 했느냐. 뭐라든지 왜 같이 투약할 여성을 찾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요. 사실 섣불리 대답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 1회 투약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해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중되거든요. 형량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섣불리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예. 어제까지 사실 저희 뉴스특급에서 다뤘던 이 내용 첫 번째 시작은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백성원 변호사님, 이게 투약 방식, 밀반입, 그리고 뭐 파트너를 구하다가 걸린 부분, 이 부분 특히 태워서 연기를 마셨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주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몸에 주사바늘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바늘이 남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소위 필로폰을 한다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흡입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 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흡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기구나 도구들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기구나 도구들을 언제 마련했는지까지 확인을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무엇보다도 양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4g 하면 굉장히 작은 분량이잖아요. 뭐 4g면 되게 조금이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게 130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예. 과연 이것을 혼자 다 사용하려고 가지고 온 건지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한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같이 할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건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구한 게 아니죠. 그럼 중국으로 이번에 처음 가지고 들어왔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봐도 처음부터 마약을 요청한 지인이 한국에서부터 부탁한 겁니다. 있었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이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검문 검색이 좀 약할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 그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이번에 지금 마약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를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저는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의아한 게 최초의 남지사의 아들이 네. SNS에다가 필로폰 사진과 함께 본인이 직접 마약을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네, 하는데 네.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당연히 뭐 결정적인 증거죠. 일단 뭐 필로폰을 그 사진을 찍어서 보였고 본인이 스스로 아마 기화기에다가 이제 약을 녹여가지고 연기로 흡입하는 모양을 이제 아마 모습을 그대로 올리면서 화끈하게 즐길 여성분을 찾는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건데요. 여기서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림만 장면만 딱 봐도 이게 필로폰이라는 거 알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썩 바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습적으로 이 투약을 해본 사람들은요, 바로 그게 이 필로폰이고 기체로 흡입하고 있다는 거를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행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 주는 거죠. 경찰 수사관, 여성 수사관이 들어가갖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냥 적발하는 선에서 마친 거니까요. 예, 김 교수님 저는 근데 의아한 부분이 필로폰 4g이 이제 속옷 속에 숨겨서 들어왔다 예. 치고 이 기화기란 것은 집에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수사 내용에서 밝혀지지가 않아서 의문스러운데요. 사실상 기체로 흡입을 했다 그러면 기화기라는 그 별도의 그 마약 흡입기가 있어요. 기구가. 그게 남지사 아들한테서 원래 이 집에 있었던 거를 사용한 것인지 이번에 그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본래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남지사 아들 지금 이 사람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그냥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백성문 변호사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온다는 건 굉장히 모험해요. 대범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 마약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센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구했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전화를 하자마자 마약을 구해줄 사람이 바로 연결됐다는 점. 그렇다면 그게 처음 거래였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도 되고요. 또 새벽에 01시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검문 검색이 소홀하다는 걸 알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또 대범하게 채팅 앱에다가 화끈하게 즐길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걸 올렸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 등등을 보면 이게 사실 초범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죠, 솔직히. 지금 시간이 1시 41분이에요. 1시간 20분 뒤면은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백 변호사님, 네. 이게 형량이 죗값을 치르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투약만 하는 것 다르게 밀반입을 하면 형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면서요? 사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거기다 단순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도 1년 이상 정도가 된다면 지금 작년 가격을 통해서 최대로 낮춰도 2년 6개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번이 최초고 이번 이외에 그 전에 이런 뭐 계속 밀반입했던 또 전력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극단적으로 이번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처음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추가로 얘기가 나온다면 남경필 지사 아들이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울컥하면서 90도 사과까지 했지만 이 아들의 혐의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남경필 지사가 사퇴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어제부터 쏟아진 이 아들 관련 정치적 질문에 말을 아꼈었는데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남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리 1000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됐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입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에도 저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오늘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뭐 재선은 물론이고 사퇴는 없다. 뭐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현재 어떤 오늘의 발언으로만 보면 정치 사퇴 쪽으로 추가 기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지나치게 사과한다는 말을 길게 썼어요. 저는 그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군대 내에서 폭력을 알았음에 10일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신문에 뭐 칼럼도 쓰고 했을 때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비난이 쏟아져서 이번에는 독일에서 접하자마자 아마 사과의 글귀를 이제 올렸는데 또 그것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부적절한 게 너무 그때 사과의 말씀을 길게 한 바람에 삭제했잖아요. 또 한쪽 계정에선 삭제라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돌아와서 김포공항에서도 사죄의 말을 하고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죄의 말을 하면서 이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기대라기보다 그런 추측을 낳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사과는 사실은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짧게 임팩트 있게 딱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이런 문제는 사실 자기가 아는 게 없잖아요. 아들이 언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지 뭐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일문일답도 받지 말았어야 됐다. 죄송하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결단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오늘 뭐 이 정도에 기자들 짧게 하고 그냥 들어갔어야 됐는데 예. 굳이 일문일답을 거기서 또 받으니까 질문이 계속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구구한 어떤 그런 그 질문들이 가서 말이 좀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안아줘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의 어떤 발언들이 저는 짧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고뇌 같은 것도 짧게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길게 안아줘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는 좀 너무 과유불급 아니었나 싶은 거죠. 정제된 메시지였어야 됐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당한테도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사과는 했지만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남경필 지사의 저 정도 수준의 사과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역정이 주로 소장파 그리고 또 뭐 입바른 소리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좀 알려져 있고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이제 보수 혁신을 내걸고 지금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해운 대표가 또 이런 사태로 해서 불명예 퇴진을 했고 더군다나 당의 아주 핵심적인 지금 자치단체장인 남경필 지사까지 이제 저런 문제를 하기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중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남지사가 만약에 이런 큰 어떤 상처를 입는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가 자체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의 어떤 정책 입지 자체도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해운 대표에 이어서 연타석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겪은 바른정당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위기 상황 아닌가. 또 11월 13일 날 지금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뭐 통합론과 자강론이 여러 가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당에서 좀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사과 수준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뭐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뭐 저 정도 사과 수준을 일단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마 내년 6월까지의 이제 지방선거 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예. 지금 사퇴를 하면 이제 뽑지 못합니다. 자치단체장을. 이미 1년 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백 상태로 가볼 수밖에 그런 정치적 없어요. 고려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경기도는 이제 시장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지사 없이 가야 되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이제 아마 관리는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단 사퇴 표명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었을 것이다. 연이은 이런 악재에 오늘 바른정당 일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 본인과 정치인 아들의 문제는 국민들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뭐 이전에도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자식 이기거나 자식을 부모 뜻대로 못하는 게 다 우리 사람들의 운명 아닙니까? 예, 뭐 사실 김 교수님 지난 이제 아들이 군대 내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도 불구속 기소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서 정치인 아들이라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있었죠. 예. 이번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사실요. 저도 일선에 있어봤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무래도 정치인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루가 되면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원래 이제 그러하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봐준다는 인식을 줄까봐 아마 우려하는 게 이제 아마 수사기관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경필 지사 아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특별히 부담을 특별히 느껴가지고 무슨 편의를 봐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 아버지로서 저 정도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글쎄, 제가 남지사가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우리 이정근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안아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받아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요즘 위기의 바른정당 내부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저희도 오전 10시에 TV 다 켜놓고 남경필 지사의 사과 발언을 쭉 들었는데 하의원님도 들으셨죠? 아니, 사실은 제가 장애미 중이어서 뛰는 못했고 조금 전에 기사가 보셨지만 기사로 보셨는데 그 정도 사과 수준이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남지사가 좀 어연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지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서에 있는 가족사를 이제 자식 문제를 이제 부모 문제로 보는 게 있긴 하지만 예. 경기도 행정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좀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해 줬으면 근데 이게 저도 같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가족 문제 나오면 진짜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네, 정말 괴로운 마음을 어쨌든 바깥으로는 표출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공적인 일하는데 영향을 또 받아서는 안 되고 예. 이게 이제 훈련된 정치인인데 그런 면에서 남지사는 공인으로서 참 훈련이 잘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의원님 방금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 사퇴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도지사직은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 안 하는 게 더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 보궐선거도 하기 어렵고 1년 동안 공백을 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 지휘자가 없으면 이게 실제로 통솔이 잘 안 되거든요.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경기도 도지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내행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남지사가 힘을 내야 되고요. 저는 제가 오히려 미안한 거는 남지사가 그동안 당 문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걱정을 안 끼쳐드려야 되는데 남지사가 좀 예. 집중하고 재선거 준비할 수 있게. 근데 당내 문제까지 신경을 많이 쓰다가 또 남지사 저런 일 당하니까 당 문제 빨리 수습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만약 재선에 도전한다면 지지하시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남지사 마음으로는 불출마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남지사 시절에 한 5선 했잖아요. 했고 도지사도 했고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정치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들 마약 혐의에 좀 숨고르게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이제 하의원님 판단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예. 다른 또 우리 인물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남지사한테 어렵지만 또 다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게 물론 그건 엄밀히 따지면 당의 사정이고 일부 국민들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래도 마약을 투약한 아버지가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눈초리가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지사 개인적으로는 안 나가고 싶을 겁니다. 예. 본인도 저희들이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자기는 안 나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예. 하지만 바른정당은 또 나름대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정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에 그렇게 욕심이 지금 많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이미 남지사가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미래 포부나 정치적 욕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재선에 대해서는 욕심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또 바른정당에 몇 남지 않은 인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극복을 하고, 예. 잘 극복을 하고, 한 번 더 도전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마음이고요. 아무튼, 저는 남지사가 지금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 본인 마음 같아서는 출마 안 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그게 본인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 의원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의원님 관련해서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읽어서 이해운 전 대표 뇌물수수 건과 이번에 남경필 지사 아들 마약 투약 혐의 이런 게 불거진 게 친박들의 음모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걸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남지사 그 건이 친박이랑 연결돼 있던 전혀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좀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은 것 같은데. 그 이해운 대표 사건 관련되는 옥시라는 분이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자리에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그래서 옥시가 그 이해운 대표도 친박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박 원로의 소개로 옥시를 만났다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옥시의 의도가 굉장히 좀 불순해 보인다. 그 이해운 대표 전 대표 건은 넘어가더라도 이번 건은요? 그럼 남경필 지사 건은요? 이번 건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 바른정당에 특히 그 자강파가 저렇게 순환을 당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친박 세력이 남경필 지사 마약 건에 대해서 제보했다. 이런 게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남지사 관련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의연했으면 좋겠다는 동료 의원의 고언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쭉 들어봤는데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별다른 끈 표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남지사를 좀 더 믿고 앞으로도 좀 정책 행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의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어요. 남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남평우 남평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수원에서 또 국회의원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이 수원에서 이제 그 버스 회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수원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주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남지사가 이제 경기도 차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명도나 이런 것에, 특히 이제 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 여야 협치를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어떡하니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남지사가 다시 지금 재선을 해줘야지만이 당에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지사의 아들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박지만 회장도 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가 됐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이유들도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경필 씨 아들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남경필 지사의 좀 연민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발언 속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들이 아예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남경필 지사의 어머니가 굉장히 또 좀 이렇게 치맛바람이 굉장히 큰 신분이라, 그래서 손자도 아주 잘 키워야 된다 해서 아예 혼자서 거의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좀 큰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와서 청와대 거의 이제 혼자 생활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로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못한 데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테고,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11.6 사태라는 그것에 대한 그 충격이 이 남매 간의 다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 외상이 크고, 박지만 씨는 그걸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마약에 손이 대기 시작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갱생의 기회가 있었어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번인가 3번 연달아 계속 마약 복용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좀 받게 됐죠. 알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하다 하지만 지사직 사퇴는 없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